안녕하세요. 차불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해설 영상을 녹화할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귀납적 유형인데 그 귀납적 유형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이번 6장에서는 린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중요한 기능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Interacting with Lean. 린과 상호작용하기. 이게 6장의 제목입니다. You are now familiar with the fundamentals of dependent type theory. 이제 당신은 의존 유형론의 기본 사항에 익숙할 것이다. 그거는 제가 2장에서 설명드리긴 했죠. Both as a language for defining mathematical objects and a language for constructing proofs. 이 의존 유형론을 이용하면 또는 종속 유형론을 이용하면 수학적인 객체를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할 수 있냐면 증명을 구성할 수도 있죠. 즉, 증명을 구성하는 방법이랑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언어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one thing you are missing is a mechanism for defining new data types. 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 관한 내용은 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지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죠. 이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We will fill this gap in the next chapter. 그래서 다음 장에서 그 빈틈을 메꿀 것이고 그 7장에서는 귀납적 자료형의 개념을 소개한다고 나와 있어요. But first, in this chapter, we take a break from the mechanics of type theory. 근데 이번 장에서는 유형론에 관한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린과 상호작용하는 좀 더 실용적인 측면을 살펴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린이라고 하는 증명보조기를 다루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의 유용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Not all of the information found here will be useful to you right away.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 곧바로 쓸모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쓸모가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상하네요.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나중엔 필요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쓸모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알아야 나중에 쓰일 겁니다. 나중에 그 지식들이 쓰일 거란 얘기예요. We recommend skimming this section to get a sense of Lean's features. 이 절은 그냥 한번 쭉 보란 얘기예요. 너무 정독할 필요까지는 없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만 알아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린의 기능들에 대한 감을 좀 얻으란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들이 필요할 때 그때 보면 된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마치 사전을 찾아보듯이 이 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보죠. 우선 첫 번째는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The goal of Lean's frontend. 린의 프론트엔드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is to interpret user input.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해석해서 construct formal expressions. 형식적인 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and check that they are well formed and type correct. 그것이 잘 구성되어 있고 유형이 올바르다는 것을 검사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결국 어떤 정리를 증명한다는 것도 그 증명이라는 식이 올바른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 식이 잘 구성됐는지 아닌지는 아마 이거는 구문이 맞는지
구문에 맞게 식을 작성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ean also supports the use of various editors. 그리고 다양한 텍스트 편집기를 지원한다. Which provide continuous checking and feedback.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검사하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다. 그것에 관한 정보는 문서 페이지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이 페이지로 오니까 약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쓰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마 예전에 있었던 그 린 매뉴얼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참조 문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렇고 자 돌아오겠습니다. The definitions and theorems in Lean Standard Library are spread across multiple files.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린의 표준 라이브러리 그리고 핵심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정의와 정리들은 여러 파일에 걸쳐 뿌려져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메타매스라고 하는 증명 보조기가 있는데 메타매스의 집합론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파일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일의 그 크기가 상당하고 어떤 내용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Users may also wish to make use of additional libraries. 근데 린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용자들은, 그죠? Or develop their own projects across multiple files. 여러 파일에 걸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은 저는 뭐 규모가 큰 라이브러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은 없지만 간단한 건 만들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재의 연습 문제 풀이를 담은 기초 장소를 린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긴 했죠. 그런 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When Lean starts, it automatically imports the contents of the library init folder. 이거는 제가 한번 이따가 보여드려야 할 건데 린이 시작하면 자동으로 init 폴더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import라는 그 명령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 라이브러리 폴더는 무조건 불러오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Which includes a number of fundamental definitions and constructions.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와 구성이 그 init 폴더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핵심 라이브러리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As a result, most of the examples we present here work out of the box. 그래서 뭐 이 교재에서 다룬 대부분의 코드는 뭐 따로 어떤 라이브러리 파일을 명시적으로 불러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읽힙니다. 뭐 그 얘기예요.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그 보기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코드를 좀 가져오면 좋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프린트 쓰고 end int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end intro라고 하는 구성자가 자동으로 지금 불러오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맥스에서는 스페이스 cd 이거는 둠 이맥스 배포판에서만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일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그 end라고 하는 유형의 정의를 확인하니까 그것의 정의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전체 화면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은 init 폴더 안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init 안에
prelude라는 린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맨 처음에 읽히는 린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파일들이 이제 또 읽힐 수 있는 거고 불러오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prelude 파일에는 특수한 명령이 있죠. prelude라는 이름의 명령인데 이게 뭐냐면 init 폴더를 불러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 자체가 init 폴더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인 린 파일은 init 폴더를 무조건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폴더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가져와진다는 거, 그거를 설명드렸는데 모든 라이브러리 파일이 그런 건 아니고 핵심 라이브러리 파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했어요. 다음. If you want to use additional files, however, they need to be imported manually via an import statement at the beginning of a file. The command.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추가적인 파일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거는 그 린 파일의 맨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 놔야 합니다. 임포트 진술, 임포트 문장을 사용하셔야 돼요. 파일의 맨 첫 부분에. 그래서 이 명령은 무슨 일을 하냐면 바즈, 블라라는 린 파일을 불러온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는 오린이라는 파일을 가져오나 봅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도 솔직히 몰라요. 예, 몰라요. Where the descriptions are interpreted relative to the lin search path. 그리고 이 파일의 기술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린의 검색 경로에 대한 검색 경로를 기준으로 이 기술을 해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바 폴더로 가고 그 다음에 바즈로 간 다음에 블라라고 하는 린 파일을 찾으라 라는 의미겠죠. 근데 어디에서 그 파일을 찾기 시작할 건지는 검색 경로를 설정해서 바꿀 수 있나 봅니다. 자, 그 검색 경로가 정해지는 방식은 이거 역시 린 문서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린 언어 참조 설명서를 보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은데 3장? 이건가? 그래서 어디 있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참조 문서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저는 그 전에 이미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검색 경로라고 찾으면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검색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임포트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직은 그것에 관한 정보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옛날 그 린 문서를 제가 좀 찾아서 보여드릴 수는 있겠는데 근데 저도 그게 지금은 어디로 옮겨졌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니면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문서를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By default, it includes the standard library directory. 기본적으로는 그 검색 경로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린의 표준 라이브러리의 위치, 디렉터리, 그 다음에 몇몇 맥락에서는 이용자의 지역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터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맞는 말이겠죠? Importing is transitive.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포함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Importing is transitive. 그리고 불러오기는 추이적이다.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to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왔는데 to는 바를 가져오게 돼 있으면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바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거는 예를 좀 들어야 하는데 지금 텍스트 편집기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예 매스리브라고 하는 린의 수학 라이브러리 전체를 가져왔는데 근데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던 거로 기억하는데 min import라는 명령을 쓰면 이거는 매스리브를 불러와야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래 메시지에 import 매스리브 데이터 set operation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뭔 일을 한 거냐면요. 매스리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전체 중에서 저 파일만 가져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보시면 지금 약간 그 로딩 시간이 걸렸다가 이제 그 파일 불러오기가 다 끝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고 나니까 오류가 생겼어요. 오류가 생겼다는 건 이 파일만 가져오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져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베이직, 베이식이라는 파일까지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걸 가져왔지만 이것도 안 됐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없애보고 한번 제가 지금 추측을 계속 해볼게요. 매스리브 사용하실 때 원래는 min import라고 하는 저 명령을 사용하면 저기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복사한 다음에 맨 윗줄에다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스리브 오더 셋 노테이션. 그래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원래 지금 돼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그다음에 set 오퍼레이션이었네요. 이래도 안 되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파일을 불러오는 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수학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그 어떤 파일을 불러와야 하는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져요. 내가 그리고 어떤 파일을 불러오지 않아서 이미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저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확인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다음 절로 가보려고 하는데 뭐 곧바로 지금 읽는 게 좋겠죠? More on sections. 자, 절에 관한 추가 설명. Lean provides various sectioning mechanisms to help structure a theory. 이론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절을 만드는 방법을 린이 제공한대요. 예전에 2장에서 이미 그 섹션이라는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배웠죠. 이거를 이용하면 어떤 이론에 속하는 성분들을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 안에 들어가는 정리와 정의들에 자동으로 삽입되어야 하는
변수들을 그 절 안에서만 선언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Remember that the point of the variable command is to declare variables for use in theorems. 자, 근데 애초에 변수 명령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정의나 정리에서 그 변수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안 그러면 각 진수일마다 그 변수들을 계속 도입해야 하는데 그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명령어가 애초에 존재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xy라는 자연수 변수를 두 가지에 설정해 놓은 다음에 더블이라는 정의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심하셔야 하는 게 더블은 함수입니다. 더블은 어떤 함수냐면 x만을 가져오는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 프린트 명령어 한번 써볼게요. 더블 써보면 아래에 더블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x라는 자연수 변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것이 반환하는 값은 x 더하기 x인 거예요. 즉 x의 2배인 거죠. 그 다음에 속성, 로컬 심플이라고 했는데 이 파일 안에서만 그 뒤에 있는 정리들을 단순화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더블이라고 하는 함수 정의를 단순화기에 제공해서 더블 x 더하기 y는 더블 x 더하기 더블 y라는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t1이라고 하는 정리는 과연 어떤 변수를 취하고 있을지 한번 보죠. 자, 그 진수를 아래에서 보시면 x, y라고 하는 저 명시적 인수가 자동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변수 명령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2배는 x의 2배 더하기 y의 2배이다. 이거 사실상 그 분배 법칙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분배 법칙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2배에 관한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건 뭐 더 보지는 않을게요. 자, 돌아오겠습니다. The definition of double does not have to declare x as an argument. 더블이라고 하는 이거 사실 함수인데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인수를 위에서 이미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더블이라는 정의에서 이용자가 직접 x라는 인수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에요. Lin detects the dependence. 자, 린은 자동으로 어떤 변수가 지금 그 맨 처음에 선언된 변수 선언에 들어있는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 그 변수를 자동으로 넣어준대요. 편리하죠? 예, 편리한 기능입니다. Similarly, Lin detects the occurrence of x in T1 and T2. 정리 1과 정리 2에 들어있는 x의 등장을 x가 나타난다는 것을 x가 등장한다는 것을 린이 자동으로 알아차린 다음에 그 정리 진술에도 x라는 변수와 뭐 지금 저 아래에 나와 있는 본문에는 없지만 x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y라는 변수도 알아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인수로서.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서 x와 y 두 변수를 선언했지만 더블이라는 함수는 y를 인수로 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더블이라는 함수의 정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인쇄한 결과
잠깐만요. 이맥스에선 제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은 게 그 마우스로 어떤 내용을 클릭하면 그 정보가 사라진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x라는 인수는 들어있는데 y는 안 들어있죠. 왜냐하면 그 y라는 변수는 위의 진술에서 4번 줄에 나와 있는 진술에서 또는 뭐 정의에서 y라는 변수는 등장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린이 그런 것까지 알아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좋죠? 변수는 어떤 선언에서 실제로 잠깐만요. included in declarations. 변수는 어떤 선언에 들어갈 때 그것이 실제로 그 선언에서 쓰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어떤 선언에서 사용된 변수만 그 선언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y는 포함이 안 된 이유가 y는 애초에 double이라는 함수의 정의에 등장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x는 등장했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번 장은 한 절을 설명한 게 정말 빨리 끝나는 편이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쭉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50분까지는 제가 영상을 한 번에 녹화를 할 거니까. 자, 이름 공간에 관한 추가 설명. 린에서는 식별자는 위계가 있는 이름을 받는다. 위계적인 이름을 받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푸, 바, 바즈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에 속하고 바에 속하고 바즈라는 이름을 갖는다는 얘기죠. We saw in namespaces. 이거 역시 2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2장의 이름 공간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린은 위계적인 이름을 다루는 방법을 제공한다. The command namespace foo. namespace foo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문자네. 자, 이 보기에서는 namespace 대문자 f foo 라고 쓰여 있죠. 이 명령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그 이름 공간 안에 들어있는 정의나 진술들의 이름 앞에 fu를 달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그 이름 공간은 언제 끝나냐면 end to라는 문장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다음 open to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죠. open to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임시적인 별명을 각각의 정의와 정리에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걸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to라고 하는 이름 공간을 열지 않았더라면 여기 to 이름 공간 안에 들어있는 바라는 상수를 우리가 인용하려면 to 바라고 하는 전체 이름을 우리가 언급해야 돼요. 근데 오픈 to를 하는 순간 그냥 바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 공간을 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이미 설명한 거 아닌가? 다음 2장에서 이 내용을 설명했는지 아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설명 안 했으니까 지금 다루는 거겠죠? 다음 정의에서는 이거는 매크로로 다뤄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의를 내렸을 때는 그거는 실제로는 이름 공간을 열고 그 안에서 바라고 하는 상수를 정의한 셈입니다. 뭐 그런 셈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Although the names of theorems and definitions have to be unique. 정리와 정의의 이름들은 독특하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겹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미 있는 이름이랑 겹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별명들, 임시적으로 도입되는 별명들은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 공간 안에는 비슷한 별명이 있는, 아니, 똑같은 별명이 있는 서로 다른 정의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When we open a namespace, 우리가 이름 공간을 열 때, an identifier may be ambiguous.
어떤 식별자는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린은 어떻게 할까? Lin tries to use type information to disambiguate the meaning in context. 그러니까 린은 그래서 그 식의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그 모호함을 없애려고 하지만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 전체 이름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밑줄 루트 밑줄이라고 하는 저런 문자열을 사용할 수도 있대요. 저런 문자열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접두어가 아예 없을 경우, 그러니까 딱히 add라고 하는 저 이름의 전체 이름이 그냥 add 자체이면 접두어가 있는 add랑 구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루트 add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string add, 불 add,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접두어가 없는 add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특히 불이랑 string이라고 하는 이름 공간을 동시에 열었을 때 이 세 가지 add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약간 문제죠. 전체 이름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접두어가 없는 add는 루트 add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결과는 뭐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 저는 더 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를 설명해야 하냐면 이 add라는 말 자체는 지금 모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add가 어떤 인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이 두 인수이니까 그래서 린이 저 add를 string add라고 이해한 거고 그 다음은 불 값이니까 불리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add는 불 add라고 이해한 거겠죠. 마지막의 경우에는 net이라는 유형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이 net이라고 하는 거는 type이라는 유형 3개에 들어 있거든요. 유형은 유형 3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add는 최상위 디렉터리라고 하기는 어렵고 최상위 이름 공간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최상위 공간에 들어있는 add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접두어가 없는 add라고 린이 판단한 거죠. We can prevent the shorter alias from being created by using the protected keyword. 어떤 정의 문장 앞에, 정의 핵심어 앞에 protected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후바라고 하는 저 이름은 축약된 별명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후라는 이름 공간을 열어도 그 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끔은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이제 모호함을 좀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데 뭐 별거는 없고 그쵸? 여기 보시면 바라고 하는 식별자가 뭔지 모르겠다고 린이 알려주죠. 근데 첫 번째 줄에서 protected라는 저 수식어를 삭제하면 제 바라고 하는 축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This is often used for names like netrec and netrecon. 예를 들어서 이게 렉이라고 쓰여 있는 게 저게 리커서이거든요. 리커서가 뭐냐면 재귀자입니다. 재귀자. 그리고 그것과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렉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재귀 원리는 이름 공간이 반드시 앞에 붙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무엇에 관한 재귀자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축약어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약어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예,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The open command admits variations. 그리고 open 명령어는 약간 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net이라고 하는 이름 공간 안에서 net석, net제로, netgcd라고 하는 저 식별자만 축약어를 사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반대로 opennet hiding.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체크 제로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썩 gcd라고 하는 거는 축약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축약어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gcd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전체 이름을 써야 한다는 거고. 제가 이런 거 안 본 것 같은데 처음 보는데 아닌가? 하여튼 왜 처음 보는 것 같죠? 처음 보는 것 같고 잠깐만요. 지금 선풍기 때문에 크로마키가 방금 움직였습니다. 그렇고 자 이거는 뭐냐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건데 제가 잊어버린 거일 겁니다. 뭐를 times로 그 다음에 add를 플러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려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랑 times라고 하는 축약어는 각각 net 아니야 net add와 net 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이건 안 될 거예요. 아 되나? 이거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되죠? 그쵸? 예, add라고 쓰는 게 지금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섹션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근데 이 경우에도 안 되는데요. 오픈넷을 한 다음에 add를 써도 add는 축약어를 사용할 수 없나 봐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죠. 보니까 net add라고 하는 거는 그 정의가 보호되어 있어요.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축약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net add는 보호가 돼 있는데 net 뭘은 안 돼 있는 거지? 이것도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해지는데 왜 net 뭘은 되는 것 같죠? net 뭘이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뭘도 안 되는 거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add랑 뭘은 즉 덧셈과 곱셈은 이름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축약어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름들을 바꾸는 게 가능은 한데 저는 한 번도 이거를 사용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렇고 어디까지 계속 읽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절까지만 좀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It is sometimes useful to export aliases from one namespace to another or to the top level. 최상위라는 말이 있군요. 최상위 단계, 최상위 수준? 최상위 레벨, 최상위 단계라고 할게요. 이거는 뭔 얘기였냐면 어느 이름 공간 안에 있는 축약어들을 다른 이름 공간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최상위 단계에 내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export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port인가요? export인가요? 잠시만요. 지금 제 폰의 그 AI가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AI 기능 아예 끌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도움이 안 되네요. export라고 읽어도 되고 export라고 읽을 때는 이거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export라고 하면 명사고 export라고 하면 동사죠. 그래서 export라고 읽어야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석, add, serve라고 하는 저 별명들을 현 이름 공간 안에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별명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Whenever the namespace is open, these aliases are available. 그래서 그런 이름 공간이 열려 있을 때는 이런 별명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export라는 저 명령어가 어떤 이름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최상위 단계에서 저 축약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고 이벨 쓴 다음에 뭐 해보죠. add 2, 3 아니다. 4 서브 뭐 서브 4 1 이렇게 쓰면 되려나? 안 되는데요? 자, 왜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아마 지금 여기에 나온 설명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넷애드랑 넷서브 같은 저런 연산들은 보호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축약어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은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오해한 게 있는 게 아닌 이상.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서 예,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는 속성절부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설 영상 만들면서 이렇게 쉬운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장은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복병이 있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기법에 관한 설명도 있고 근데 표기법이 살짝 좀 헷갈렸다. 그래서 표기법에 관한 설명은 나중에 할 때 제가 좀 조심할게요. 예. 저거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확인하기, 옵션 설정하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사용하기가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습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도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제 멘티 분들에게 내고 싶은 과제는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멘티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연습 문제 풀이 모음이 있어요. 그게 린 프로젝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은 그 프로젝트 구조가 제대로 짜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 제대로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제를 나중에 낼까 해요. 오늘은 여기에서 방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도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서 6장은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10강 정도 녹화하지 않아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